저희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은 2014년에 설립된 이래로 매년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관련한 이슈를 둘러싸고 제주 여성가족정책 포럼을 적게는 2번 그리고 많게는 4회 이렇게 매년마다 개최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나 취업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담론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다양한 돌봄 현황 이야기를 둘러싸고 2차 여성가족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2차 여성가족정책 포럼은 제주 지역 청년들이 자녀 돌봄, 부모 및 가족 돌봄, 자기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진행과 발표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제주 청년센터 가족과 강태원 센터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여가원 혼자는 할 수 없는 문제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포럼에 축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기로 하는데 오늘은 꼭 듣고 싶은 주제여서 왔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혼과 돌봄, 자기 돌봄의 이야기, 부모 돌봄의 이야기, 청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교육과 관련해서 또 도나 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또 반영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청년들의 요구와 질문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메뉴가 다양해지고 그 메뉴가 다양해짐으로써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요구하시고 더 아시고 더 알려주셔야 제주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고 또 제주에 있는 청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특별히 정말 즐겁고 중요한 주제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대답을 해주셨던 우리 소개를 해주셨던 김영진님 원고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원고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문장이 재밌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확 갔거든요. 이렇게 썼던 그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냥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친정 어머니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저의 친정 엄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희 남편에게, 그리고 저희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너무 죄인이 되었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 남편이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최소한 청소, 밥도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청소라도 깨끗이 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엄마의 사랑이, 엄마의 정성이 이 아이의 정서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쟤는 저 모양이다 라고 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두고 정말 석고대죄를 계속하고 가셨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여자니까 해야 되는 걸 기존에는 가르쳐 주시진 않으셨거든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굉장히 많고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제발 늦게 결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청년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싹 다 누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거 추천도 얘기도 듣고 다 보니까 또 지금 얘기 듣다 보면은 많이 공감도 많이 되기도 하고요. 실은 애들은 뒤에 있고 애들한테 가르쳐준 거는 너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라.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라라고 가르쳤지. 그게 남녀가의 구분이 있지 않았잖아요. 특히 저희 세대는 이미 그렇게 컸고 그걸 통해서 컸는데 결혼했더니 이제 갑자기 넌 살림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어긋나고 어색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결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경제적 이유만 있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길을 뭔가 해보려고 했던 도전이나 삶의 어떤 방식들을 포기하라, 그리고 그걸 가정에 희생해라 라고 하는 차원들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경력이 딱 끊기면 그러면 사회적 고립 청년 되는 겁니다. 예, 뒤에 제가 사회적 고립 청년 얘기하겠는데 이게 고립 청년이 별게 아니고 자기 꿈이 끊기고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 아니면 그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뭐지? 라고 하고 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 청년이 되는 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황금률을 찾는 자기 돌봄, 나를 돌봄으로써 삶의 황금률을 찾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기 돌봄에 관련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제가 사회에 뛰어든 나이가 지금 1년하고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삶이 확 치우친 삶을 살다가 이제 청년기라고 하면 저희가 학업기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뭐 멘탈이라든지 그 환경이라든지 관계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 얘기가 했던 이유가 제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돌봄이 그때 자기 돌봄은 제가 이 돌봄이라는 얘기를 몰랐을 때는 자기 돌봄이 건강 쪽으로 치우쳐 있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을 잘하려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서 시간을 일에 쏟아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니고 제 생활이 모든 게 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해준 얘기들이 가장 유효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봐라. 이게 좀 제가 처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일기라도 써보고 먹는 거라도 사진을 찍어보면서 내가 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자기의 황금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몰랐다가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자기 돌봄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 처음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장기화가 되면서 경로당이 폐쇄가 된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안 가시게 된 거죠. 경로당이 폐쇄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무료한 삶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제 걸어 다니셨던 분인데 걷지 않으시고 침대에서 보내게 되고 그냥 TV 보고 먹고 자고 이런 형식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 할머니 옆 바로 집에 고모가 살았거든요. 제가 고모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복지관에서 제가 자리 하나를 빼왔다. 없는 집 만들어 왔었어요. 할머니 입소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등급이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 좀 글로 주간보로 보내서 활동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원한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씨름하기보다는 대상자분 민원인에게 차선책을 또 안내해줄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런 작은 서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이런 얘기들은 조금씩 들어봤을 텐데 거기 내에서 약간 고립 청년 그리고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 차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고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계적 측면이고요. 은둔 같은 경우는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관계를 안 하고 있음. 그래서 행동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들을 다 합치면 적게는 제주도 평균적으로 한 5% 정도의 청년들이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실태조사가 발표됐고요. 근데 사실 저희 배우자가 학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은 이제 오히려 제가 챙겨줍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파트너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사례를 얘기하기도 했지만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역할 고정관념에 빠지기보다는 부부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를 이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가족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는 향후에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출생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 내 돌봄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은둔형 외톨이를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도 그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에서는 남성
남성 자제분들이 이혼한 남성 자제분들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나타났어요. 그 부분이 수치상으로도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 내에서의 그 성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여성의 이제 참여도 그렇지만 가족 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상의할 분도 안 계셨었고 그때는 그리고 저희도 많이 몰랐고 또 이제 찾았으면 선배를 찾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둘이서 정말 옷을 이제 껴입고 이렇게 가리고 척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생긴 그대로 네.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옳은 생각을 해야 했었고 옳은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었고 그렇게 행동해야 했었고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제주 청년으로서 혹은 제주 여성으로서 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돼서 네, 공연 준비가 다 된 듯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네, 중간에 또 네,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한 4년 정도 된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흘러 와이프와 사랑을 쫓아서 제주도로 와서 이제 귀여운 딸을 얻게 된.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얘기가 되게 궁금하고 좋았던 게 돌봄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한테는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저랑 이제 와이프랑 정말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뮤지션으로 살다 보니 시간이 제약이 있고 삶이 다르고 또 이제 아기와의 시간을 맞출 수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불화가 조금씩 생기고 마음을 이해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엔 아직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말 어제 오늘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돌보지 못하고 와이프도 돌보지 못하고 아기는 물론 그래서 아, 내가 실패한 아빠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놔줘야 되나?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래서 근데 오늘 얘기를 살짝 조금씩 들어보니까 답은 안 나왔어요 사실. 근데 조금 희망을 조금 내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사회에서 조금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고 왜냐면 얘기 못 하잖아요 와이프한테. 날 돌봐줘. 근데 와이프 얘기는 애기 돌봐야지 무슨 소리야. 하여튼 근데 오늘 정말 잘 왔네요. 제가 와서 좋은 얘기 들어가는 것 같고 솔직히 답은 못 얻어갔지만 그만한 희망을 조금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될까요? 어쨌든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좀 살만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저희도 아티스트로서 더 많은 저희 음악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사회에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에서 사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저희도 그렇게 멋있는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여성 가족 정책 포럼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